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주변 식당들의 평균 음식 가격보다 값은 훨씬 저렴하지만 식재료의 품질, 맛, 그리고 정성만큼은 최고를 추구하는 곳을 찾는 착한 가격 식당 프로젝트. 오늘 그 세 번째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착한 가격에 드시고 싶으십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앞에 있는 음식들을 판매하는 식당들을 만나보고 싶은데요. 신선한 야채와 두툼한 고기가 따끈한 빵과 함께 어우러진 두툼한 수제 햄버거. 그리고 몸에 좋은 강황과 신선한 야채를 듬뿍 넣어 만든 매콤하면서도 진한 풍미가 일품인 카레 정식. 탱글탱글한 면발에 싱싱한 해산물이 올려진 파스타에 치즈와 각종 토핑이 풍성하게 올려진 피자까지. 이 음식들이 소위 말하는 양식의 대표 주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들을 먹을 때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죠. 바로 일반 음식에 비해 가격대가 다소 높다는 점인데요. 요즘엔 대중화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양식은 우리에게 고급 음식에 속합니다. 이 버거만 해도요. 예전엔 패스트푸드라 해서 비교적 저렴한 버거들이 많았지만 최근엔 수제 열풍이 불면서 버거 하나에 7,000원, 8,000원, 비싸게는 하나에 15,000원이 넘는 그런 수제 버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현지의 맛이 물씬 나는 질 좋은 재료로 만든 양식을 먹고는 싶은데 그동안 비싼 가격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착한 가격의 양식들을 만나보려 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의 건강한 식재료, 정성까지 가득 깃든 음식을 찾으십니까? 그래서 마련한 먹거리 엑스파일의 세 번째 도전. 착한 식당에서 선보였던 음식에 대한 철학과 정성, 거기에 저렴한 가격을 더한 착한 가격 식당 찾기입니다. 음식의 가격과 질 좋은 식재료의 사용 유무, 그리고 맛, 위생, 서비스까지 총 5가지의 기준으로 식당을 검증하게 되는데요. 사전조사와 현장 취재를 통해 70여 곳을 1차 후보로 선정한 다음 전문가들과 함께 2차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검증에는 요리 전문가와 음식 가격의 합리성을 평가해줄 창업 컨설턴트도 함께했습니다. 착한 가격 식당, 오늘의 주제는 가격 거품은 쏙 빼고 최고의 식재료로만 만든 착한 양식인데요. 까다로운 검증에 수많은 식당들이 아쉽게 탈락한 가운데 6가지 종류의 파스타를 놀라운 가격에 제공하는 한 식당에 검증단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젊음의 중심가 홍대거리 골목에 아담히 자리 잡은 한 가게. 식당 바깥에 붙은 현수막 앞에 검증단의 발길이 멈춰섭니다. 어떻게 홍대에서 이 가격에 판매를 하시죠? 파스타를 더군다나 6,000원에 임대료 비싼 동네에서 거기에다가 1층? 또 목도 굉장히 여기는 좋고요. 6,000원에 파스타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 기대감을 품고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이곳에서 판매하는 메뉴를 살펴보니 총 6가지 종류의 파스타가 모두 6,000원. 근처 다른 식당에 비해 4,000원 이상 저렴한 편입니다. 링크에 가격 단계가 있어요. 가격이 여기 2.5배예요. 내가 운영을 해도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특히 더구나 이 위치에서. 가격도 가격이지만 다양한 종류의 메뉴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까르보나라 같은 크림 파스타 많이 드시니까 봤으면 좋겠고, 빼쉐, 그러니까 해산물 들어간 토마토 파스타 정말 저렴한데 내용은 어떻게 나올지 한번 골고루 시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셋 빼고 단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메뉴별로 파스타를 하나씩 주문해 봤는데요. 음식이 나오기 전 따끈하게 구운 식전빵이 먼저 제공됩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하시면서 이렇게 마늘빵 그러니까요. 마늘빵의 맛은 과연 어떨까? 맛있어요. 이 마늘 버터를 직접 만드신 것 같아요. 버터에 마늘 넣고 만들어서 발라가지고 구워주셨어요. 곧이어 주문한 파스타도 나오는데요. 와, 그릇도 있고 담는 것도 너무 예쁘게 잘 담아주셨어요. 나무빵. 토마토 소스로 맛을 낸 파스타부터 고소함이 느껴지는 크림 파스타와 담백한 오일 파스타까지 6,000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봉골레 파스타라고 해도 조개가 주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한 조개들 또 미리 삶아놓거나 미리 준비해놨다가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는 비싼 모시조개도 넣으셨고요. 살이 통통한 바지락도 들어갔고 양이 그렇다고 적은 것도 아니고 탱글탱글함이 이렇게 느껴져요. 굉장히 좋은 재료를 조리까지 신경 써서 했다라는 게 조개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선한 해산물을 사용했다는 평가. 좋은 재료를 사용한 만큼 음식의 맛도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 들어있는 이제 해산물 양만 그래도 한 4가지 정도. 먹었을 때 굉장히 그 뒤에서 해산물 맛 말고도 좀 깊은 맛이 느껴지거든요. 그 해물 육수 말고도 뭐 이런 재료들을 이용을 해서 육수를 별도로 뽑아서 조리하지 않으셨을까.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간이 안 맞으면 사실 맛이 못 느끼거든요. 근데 이걸 착착 감리게 간을 딱 떨어지게 맞춰주시네요. 그렇다면 파스타의 대표 주자인 크림 파스타는 어떨까? 이렇게 소스를 우유하고 생크림하고 잘 비율 맞추셔가지고 양도 충분히 넣으셔서 정말 크림 맛이 진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베이컨이라던가 뭐 들어있는 이런 뭐 치즈 뿌려주신 거 재료를 전혀 아끼지 않으셨어요. 사실 좋은 레스토랑을 가서도 왜 이렇게 양이 적지라고 항상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2명이 가도 샐러드 하나 시킨다든지 피자 하나 더 시켜서 이렇게 3인분을 시켜 먹는 게 일반적인데 굉장히 그렇죠. 그건 좀 정말 놀라우니까. 요즘 가성비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 가성비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만든 음식이라는 건 확실히 좀 느껴지고요. 넉넉한 양의 소스와 푸짐한 면까지 단돈 6,000원에 맛본 최고의 가성비 파스타입니다. 든든히 배를 채운 검증단이 식당을 나섰는데요. 아직 감동의 여운이 가시질 않았나 봅니다. 한 2사람 먹고 돈 내는 것 같아요. 5명 먹었잖아. 좀 이렇게 저렴하게 이곳 파스타에 대한 검증단의 최종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식재료의 상태나 이런 것들도 나름 재료 관리나 이런 게 잘 돼서 그렇게 좋은 어떤 그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뭐 되게 먹으면서도 되게 만족스러웠던. 사실 요즘에 6,000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하물며 요즘에 떡볶이 값도 많이 올라가지고 둘이서 먹으면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진짜 최고죠. 더구나 홍대 상권에서. 가격과 식재료 그리고 맛까지 총 5항목에 대한 검증단의 별점 평가. 가격과 서비스를 포함한 항목 모두 평균 2.5개 이상의 높은 별점이 주어졌는데요. 우리는 이곳을 착한 가격 식당 후보로 선정, 공개 촬영을 요청했습니다. 오늘의 착한 가격 식당 첫 번째 후보 베일석 씨입니다. 동이 튼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새벽 6시. 이틀에 한 번 베일석 씨가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수산시장인데요. 밤사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싱싱한 해산물들이 가득한 수산시장. 이 중에 베일석 씨가 찾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아니 모시조개 얼마예요? 모시조개? 모시조개가 키로에 15,000원. 다양한 조개 중에서도 값비싼 모시조개를 찾는데요. 국내산이죠? 그렇죠. 이것도 국내산, 저것도 국내산. 한 번만 더 둘러보고 올게요. 아무리 마음에 드는 조개라도 바로 구입하지 않는 것이 그만의 철칙. 바지락은? 바지락 10,000원. 키로에 10,000원. 네. 시장 안 가게를 돌아다니며 조개를 일일이 살펴보는데요. 광고는 없을
없으신가요? 계속 다니시는 거 보니까. 예, 지금은 뭐 두세 번 사다가도 또 다른 데 둘러보다 그게 더 좋은 물건이 들어와 있으면 가격 대비해서 물건이 괜찮으면 그 가게에서 사요. 그리고 단골이라고 꼭 거기서 시장에 가게가 워낙 많다 보니까 또 둘러보는 재미가 있어요. 사장님 다시 왔어요. 그의 최종 선택을 받은 건 처음 방문했던 가게. 상인은 싱싱한 조개를 듬뿍 담아주는데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조개를 다시 골라내는 베일석 씨. 작은 거 좀 골라주세요. 작은 거? 네, 제가 이게 요리에 쓰는 거라 가지고 사이즈가 또 안 맞으면 음식이 또 거기에 태가 안 나가지고 제가 너무 큰 거는 못 쓰거든요. 그래도 사이즈 재료의 신선도는 물론 크기까지 깐깐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음식을 싸게 판다고 안 좋은 재료 주고 양 적게 주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파는 음식이고 그 음식의 가격이 싸더라도 손님들은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오진 않거든요. 맛도 중요하고 본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먹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네. 이른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인 덕분일까요? 도심은 아직 한산합니다. 오전 8시가 되기도 전에 가게에 도착한 베일석 씨. 식당 안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재료 준비를 서두릅니다. 방금 사온 싱싱한 조개를 해감하는 일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바닷물과 비슷하게 염도를 맞춰 조개가 죽지 않게 하는 것이 관건. 조개의 신선도를 지키는 비법입니다. 파스타의 맛을 좌우하는 중요한 재료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양한 채소와 월계수잎, 통후추를 넣은 육수가 그것인데요. 일단 주가 야채 육수고요. 그 야채 육수를 끓여서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바지락이랑 홍합을 데칠 때 이렇게 조금 같이 넣고 끓여요. 향신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에 화이트 와인을 넣어 잡냄새를 잡고 소스에 풍미를 더합니다. 감칠맛을 내기 위해선 육수를 30분만 끓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육수의 종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직접 우려내는 사골 육수 또한 비밀 병기 중 하나. 이 사골 육수가 좀 구수한 맛이 있잖아요. 그 구수한 맛이 신맛이라든지 짠맛이라든지 다른 어떤 조미료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감칠맛을 내는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사골은 다른 육수와 달리 시간에 정성을 더해 3일간 우려냅니다. 파스타 소스의 주재료 중 하나인 토마토는 수입 통조림 제품을 사용하지만 껍질과 꼭지는 직접 손질합니다. 가공 제품을 쓰더라도 작업의 번거로움은 그대로인데요. 우리나라 토마토는 철마다 수온이 그리고 그 맛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레시피가 계속 조절하는 그런 어려움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토 캔을 사용하고요. 부족한 부분을 제가 끓이는 사골 육수를 사용해서 구수한 맛을 더하고 신맛을 약간 더 완화시키는 그런 소스를 끓이고 있어요. 크림 소스도 우유와 생크림으로 직접 만듭니다. 이렇게 직접 만드는 소스만 해도 4가지. 소스가 준비되면 이제는 면을 삶을 시간. 삶은 면은 서로 붙지 않게 오일을 뿌려주는데요. 올리브 오일은 최상급만 사용합니다.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제가 사용하는 데는 제 오일 파스타에는 다 들어가요. 알리오 올리오나 봄몰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올리브 오일하고는 그 향에서 마지막에 그 음식의 맛이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이 질 좋은 오일은 바지를 보관하는 용도로도 사용되는데요. 얇게 채 썬 바지를 올리브 오일에 재워 놓으면 바질 특유의 향긋한 향과 색감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재료 준비를 마칠 무렵 식당으로 하나둘 손님들이 찾아듭니다. 저렴한 가격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 주문이 이어지는데요. 모든 파스타 조리는 주문 즉시 이루어집니다. 모시조개와 바지락에 채소 육수를 더해 팔팔 끓이면
굳게 닫혀있던 싱싱한 조개가 입을 벌립니다. 이때 면을 넣고 한 차례 볶아내면 담백한 파스타가 완성됩니다. 이른 새벽 사온 조개와 최상급 올리브 오일로 맛을 낸 봉골레 파스타. 이 한 그릇엔 베이석 씨의 신념과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진짜 빨리 먹어지네요. 한 3분에서 5분 사이 끝나는 것 같아요. 조리 시간을 단축하면서 음식 나가는 속도에 좀 중점을 두고 맛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은 조리법을 생략하는, 여러 명이서 요리하는 것보다는 제가 혼자서 하다 보니 시간이 더 걸리는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음식을 할 수 있는 방법, 저 혼자서도 두세 가지 요리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그건 조리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죠. 연구하기 시작했죠. 사골 육수를 활용하는 것도 끊임없는 연구로 얻어낸 레시피입니다. 토마토와 사골 육수, 그리고 각종 채소가 만난 특별한 소스의 맛. 제작진이 이 특별한 소스의 맛을 직접 느껴보기로 했는데요. 부드럽다. 부드러워요. 네, 부드럽죠. 원래 좀 토마토 파스타가 약간 톡 쏘는 맛이 있는데 네. 되게 부드럽게 감싸온다고 해야 되나? 토마토 맛은? 네. 되게 순해진 느낌. 네, 맞아요. 토마토의 신맛, 막 이렇게 턱 쏘는 맛, 튀는 맛 같은 것을 이렇게 사골 육수가 좀 이렇게 부드럽게 감싸면서 순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여기에 홍합과 바지락, 새우와 오징어 등의 해산물을 넣어 바다의 맛을 더한 후 삶은 면을 넣어 한 번 더 끓여냅니다. 여기에 쪽파와 통후추까지 뿌려주면 일명 국물 파스타라 불리는 빼쉐가 완성됩니다. 이처럼 정성 가득한 파스타를 저렴하게 파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밥 먹듯이 아니면 색반을 드시지만 파스타도 점심에 이렇게 한 번씩 드실 수도 있고,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저렴한 가격대를 선택했고, 처음에는 좀 무모하게 그냥 될까 아니면 그냥 손님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사실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냥 6,000원으로 한번 해본 이유도 있어요. 자주 찾는 손님을 위해 신메뉴 개발에도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치킨가스에 샐러드를 더한 파스타부터 스테이크와 크림 소스로 맛을 낸 파스타에 새우 완탕 파스타, 차돌박이 짬뽕 파스타까지 그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식상할 때쯤 된다? 그러면 또 새로운 메뉴 추가하고 바꾸어드리고, 손님을 배려하는 마음도 있지만 저 또한 이렇게 바꾸면서 재밌거든요. 이렇게 밤낮 메뉴를 고민한 결과 최근엔 삼겹살을 사용한 파스타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잘 익은 통삼겹살을 썰어내어 느끼함을 잡아줄 매콤한 소스와 함께 볶아내고 깻잎의 향을 더해주면 베이석 씨만의 특별한 삼겹살 파스타가 완성되는데요. 저희 나라 음식에 맞는 음식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삼겹살하고 깻잎하고 어떤 조합이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항상 삼겹살 구워 먹을 때 깻잎에 싸 먹듯이, 그리고 약간 매콤한 소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파스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국적인 음식이지만 베일석 씨의 열정과 노력으로 이곳의 파스타는 손님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만드는 사람의 소신과 먹는 사람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진정한 음식이 된다는 마음. 수고로움을 감수하는 자만이 좋은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철학. 그 모든 것을 담은 파스타 한 그릇입니다. 과연 그 진심은 전해질 수 있을까요? 이곳은 대학가 골목에 위치해 있다 보니 젊은 손님들이 많이 찾습니다. 누구보다 유행과 맛에 민감한 세대들, 이곳의 파스타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6,000원이라고 해서 사실 좀 기대를 안 하긴 했었는데 생각보다 양도 적지 않고 퀄리티도 괜찮은 것 같아서 만족하면서 먹었어요. 한국의 맛도 되게 많이 가미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먹어본 맛인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한국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맛있어할 맛인 것 같아요.
파스타 한 그릇에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는 우직한 셰프. 그에게 파스타는 특별함 그 자체입니다. 아주 힘들긴 힘들어요. 정말 손님이 오면 기분은 좋은데 어떨 때는 힘들어요. 힘들어서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하지 하면서 생각도 하지만 제일 처음 파스타를 시작할 때 어떤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자기 아들을, 자기 아기를 먹일 수 있는 그런 파스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정성을 들이는 음식을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내가 모르는 어떤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돈 6,000원에 정성과 철학을 담은 파스타 한 그릇. 이것은 과연 착한 가격 식당으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착한 가격 식당 두 번째 후보 역시 홍대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수제버거 전문점입니다. 식당 안 테이블은 혼자서도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일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들어서자마자 오픈된 주방에서 피어나는 고소한 빵 냄새가 코를 자극합니다. 좋은데요? 호주산 청정우. 수제버거의 패티는 호주산 청정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버거의 종류는 총 3가지인데요. 그중 기본 버거는 5,300원으로 주변 지역의 기본 수제버거 평균가보다 30% 이상 저렴합니다. 저기 그림이 있구나. 토마토, 양상추, 양파 들어가는 아주 전형적인 버거. 패티 소스가 이제 메인 메뉴. 저기 수제자 붙으면 그 두께가 어떨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정도 가격 되면은 가격 괜찮은 것 같아요. 이곳의 주문은 셀프로 이루어집니다. 저거 오리지널이니까 저걸로 일단 3개만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셀프 서비스인 거랑 뭐 이런 그런 부분 내서 이제 가격을 낮추는 걸 실제로 음식 가격에 반영을 한 거예요. 주문과 동시에 한결 분주해진 주방. 굽고 튀기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주문과 동시에 요리가 들어오는데 미리 해놓은 건 아니고요. 미리 만들어 놓고 배합만 해주는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주문과 동시에 조리되어 나오는 수제버거. 한눈에도 신선해 보이는 재료와 천천히 쌓아 올려 푸짐해 보이는 양. 겉모습만 봐도 5,300원 가격이 믿기질 않습니다. 일단 빵을 구워서 빵을 섞어가지고 따뜻한 소금 마시고 우리 지금 토마토하고 야채가 굉장히 신선해요. 아주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간 건 아니지만 재료 하나하나가 너무 그런 신선미라던가 이런 것들 그대로 살아있어요. 육안으로도 신선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채소가 듬뿍 들어있고요. 직접 만든 패티도 이렇게 두툼합니다. 이렇게 보니 더 푸짐해 보입니다. 재료의 조화로움도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 과연 호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료 자체가 신선한 재료들이라는 게 육안으로도 보여지지만 실제로 씹었을 때도 그게 그대로 식감 자체가 살아있고 빵 자체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고기도 너무 맛있어요. 구운 맛도 좋고 식감도 굉장히 좋고 고기를 식감을 했기 때문에 불맛 때문에 더 맛이 좋아져요. 그 패스트푸드점 가면은 그냥 미리미리 좀 만들어놨다가 떨어진 것만 너무너무 넣어주는데 확실히 바로 만드니까 바로 만들었을 때 그 신선한 맛이랑 향이랑 뭐 이런 게 너무 뛰어난 것 같아요.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수제버거. 그중 검증단을 매료시킨 것이 또 있습니다. 소스가 엄청 맛있는데요? 그리고 소스가 너무 되게 무거운 느낌도 없고
굉장히 매콤한 맛이 있어서 이렇게 먹으면서 전혀 질리고 음료가 땡기고 뭐 이런 느낌도 없어요. 사장님, 햄버거가 너무 맛있어요. 그 안에 있는 발린 빵에 발린 소스가 매콤하네. 그 무슨 소스예요? 저희가 만드는 거라서요. 아니. 빵도 저희가 다 구워서 하는 거예요. 근데 빵이 너무 맛있어요. 빵만 팔아도 될 것 같아. 5,300원 버거에 감동한 검증단. 이번엔 이곳에서 가장 비싼 7,200원의 버거도 주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거 진짜 많다. 차액은 2,000원도 안 되지만 치즈와 두툼한 패티 하나가 더 추가된 더블버거인데요. 한 입에 먹기에 버거울 정도로 압도적인 크기입니다. 고기 더블버거 이렇게 치즈가 들어가니까 또 맛이 굉장히 진하게 느껴져요. 하나 먹으면 굉장히 든든할 것 같아요. 원래 버거를 좋아하던 검증단뿐 아니라 평소 햄버거를 하나 끝까지 못 먹는다던 검증단도 오늘은 남김없이 먹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평가는 어떨까요? 총 4개 항목에서 모두 별 3개 만점입니다. 두 번째 착한 가격 식당 후보 강성희, 강윤희, 강희경 씨. 이른 아침부터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홍대거리. 성희 씨, 윤희 씨도 이곳에서 매일 아침을 열고 있습니다. 잠시 후 희경 씨까지 출근 완료. 이제부터 새 여인의 본격적인 식당 오픈 준비가 시작됩니다. 맞아? 힘으로 하면 안 돼. 언니가 그런데 새 여인 사이가 무척이나 돈독해 보이는데요. 말씀을 되게 반말로 하시는데 다 반말로 하지 않나요? 자매들끼리? 세 분이 다 자매세요? 아, 네네. 제가 막내고요. 제가 둘째, 그리고 제가 셋째, 그리고요. 첫째. 첫째입니다. 자매 세 분이 같이 하시면 역할이 어떻게 분담되어 있어요? 둘째는 만들고요. 뭐 패티를 굽거나 빵을 만들거나 그런 걸 하고, 제 역할은 멀티죠, 멀티. 모든 청소, 뭐 주방 보조에다가 뭐 그런 역할 그냥 재미나게 하고 있어요, 저는. 메인 셰프는 둘째 윤희 씨입니다. 버거에 들어가는 빵을 직접 만드는데요. 레시피 역시 그녀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빵에 들어가는 소금이나 설탕의 양을 조금씩 더 줄여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고기도 간이 완벽하게 돼서 나오는데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만들고자 빵의 배합을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빵 레시피가 아닌 건강을 고려해 만든 새로운 방법. 빵 하나의 중량도 오랜 시간 연구 끝에 만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재료와 함께 먹는 버거의 특성을 고려했습니다. 저희가 빵 중량을 처음에는 굉장히 컸었어요. 저희가 먹어보니까 많이 좀 물리는 부분도 있고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빵 중량을 좀 줄였다가 이제 고기 중량을 늘리면서 또 다시 빵 중량을 조금 더 늘리는 한 3번 정도 수정한 것 같아요. 레시피도 한 3번 정도 수정하고. 꾸준한 연구 끝에 만들어진 반죽. 1차 발효 후 정확한 중량에 맞게 소분한 반죽은 빵 모양을 만드는 일종의 성형 작업을 해야 합니다. 모양을 갖춘 다음에는 또 한 번의 발효 과정을 거치는데요. 빵이 처음에 먹었을 때는 바삭하지만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쫄깃한 식감을 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실온에서 약간 긴 시간 동안 발효하고 있어요. 바삭함과 쫄깃함을 모두 노린 특별한 레시피. 덕분에 빵을 만드는 데만 2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윤희 씨는 빵이 구워지는 동안에도 쉴 틈이 없습니다. 바로 신선한 채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 수제 버거에 사용되는 모든 채소는 따로 조리하지 않기 때문에 신선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준비하는 모든 재료는 거의 다 이틀 안에 소진할 수 있는 양을 준비하거든요. 하루 반나절에서 이틀. 그래서 저희 햄버거에 쓰기에 가장 적당한 크기, 적당한 색깔, 그다음에 적당한 식감을 낼 수 있는 야채로 골라서 부탁드리고 있어요. 모든 채소는 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내산으로만 사용합니다. 채소 준비가 끝나갈 때쯤 버거용 빵이 완성되는데요. 매일 아침 채소 손질하랴 빵 구우랴 땀을 쏟는 유니 씨. 빵만 사서 쓰더라도 덜 힘들 텐데요. 하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만드는 빵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햄버거에 중요한 게 고기도 있지만은 저는 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래 했던 일이 제빵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또 잘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빵을 이제 수고스럽더라도 빵은 직접 구워서 하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제빵 배우기 전부터 이게 막 자기가 그냥 상상으로 한 그런 빵들을 만들어서 먹고 큰 동생들이죠. 빵 진짜 좋아해요. 배가 많이 아팠어요. 빵을 향한 그녀의 열정 때문에 이곳에선 더 건강하고 맛있는 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수제 버거를 만들기 위해서 첫째 성희 씨가 매일 해야 하는 작업은 소스 만들기입니다. 흔히 사용되는 케첩 대신 직접 생토마토를 이용해 소스를 만드는데요. 토마토 소스뿐만 아니라 크림 소스까지 직접 만듭니다. 겨자라든가 할라피뇨 여기에다가 몇 가지 또 야채들 섞어서 만들고 있어요. 검증단의 극찬을 이끌어낸 소스의 비밀은 매콤한 할라피뇨. 시중에 판매되는 소스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확실히 느끼함이 덜하네요. 좀 매콤한 맛이 좀 나요. 새콤, 달콤 막 그런 맛들이 섞여 있어요. 이 소스는 누가 개발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만들었죠. 이거를 만들고 맛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부족한 맛이 있으면 더 첨가하고, 그러니까 비율 같은 경우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마요네즈, 뭐 그냥 케첩 바르면은 아무리 뭐 빵을 만들고 뭐 패티를 저희만의 저걸로 만들어도 그렇게 독특한 맛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신경 써서 만들고 있어요. 네, 소스 같은 경우. 안녕하세요. 햄버거의 맛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하면 바로 패티가 아닐까 싶은데요. 패티용 고기는 이틀에 한 번씩 생고기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호주산 청정우에 돼지고기를 섞어서 사용한다는 점인데요. 소고기만 쓰면은 살짝 뻑뻑한 감도 있고 누린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은 양의 이제 한돈을 쓰게 됐는데 이게 그 부족한 걸 많이 채워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뻑뻑한 거는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좀 누린내도 잡아주고 고소함도 좀 더해주고. 패티의 풍미를 좌우하는 지방 함량을 우지 대신 보다 건강한 돼지고기로 채우는 겁니다. 패티를 소분할 때도 정확한 중량을 고집합니다. 중량은 124g 정도? 남자분들 드실 때에도 뭐 일단 이게 한 끼 식사로 드시는 거잖아요, 점심시간에. 그러니까 저희는 먹고 조금 있다가 뭐 1시간만 있다가 좀 출출한데? 이런 느낌보다는 든든하게 한 끼 먹었다, 이런 식의 느낌이 들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무게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요. 더부룩하지 않으면서도 배를 든든히 채우는 버거를 위한 세 자매의 선택. 바로 넉넉한 중량입니다. 맛과 양에서 누구나 만족할 수 있도록 2년 동안의 연구와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듭한 끝에 완성된 특별한 레시피. 아낌없이 두툼하게 만든 패티는 한 덩어리만으로도 한 끼 식사를 대신하기에 거뜬해 보이는데요.
세 자매가 이토록 고집스럽게 버거를 만드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디저트 가게를 좀 조그맣게 목 좋은 데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막상 여기를 인수하고 보니까 여기서 전에 하시던 분이 다 그냥 놓고 가신 거예요. 햄버거 한번 여기서 계속 했던 자리니까 이 장비 그대로 한번 이용해서 우리만의 한번 버거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셋이 뭉치게 됐죠. 어릴 적부터 늘 함께였던 세 자매. 먼저 첫째인 성희 씨가 식당을 인수하고 셋째 희경 씨가 합류. 그리고 20년 경력의 제빵사 윤희 씨가 함께하게 되면서 의기투합해 시작한 일입니다. 동생이 이제 빵을 하고 요리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어요. 어차피 계속 하면서 우리가 맛을 보면서 만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한 3년 했는데 이제 좀 그냥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입소문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버거 2개, 감튀 하나, 콜라 하나. 버거 2개, 감튀 하나, 콜라 하나 있어요. 주문이 들어오니 주방은 더욱 분주해집니다. 손님에게 제공되기 전에 직접 만든 빵을 다시 한번 구워내고 패티 역시 직화구이로 만들어냅니다. 따뜻한 빵과 패티, 그리고 특별한 맛을 내줄 소스와 식감이 살아있는 신선한 채소를 듬뿍 얹는 과정. 이렇게 버거를 주문 즉시 바로 만들어냅니다. 품이 더 들더라도 바로 만든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세 자매의 배려인데요. 그렇게 완성된 5,300원 기본 버거입니다. 여기에 500원을 더하면 두툼한 패티와 치즈를 함께 구워 고소한 풍미가 더해진 치즈버거를 맛볼 수 있습니다. 패티가 2장이 들어가는 더블버거도 인기인데요. 이 모든 버거는 주변 지역 기본 수제버거의 평균가보다 저렴한 가격입니다. 음식이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직접 만드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사서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저희가 수고로운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하는 거에서 많이 이제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다른 자매의 소신으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합니다. 주문하신 버거 나왔습니다. 주문 후 만들기 시작하는 수제버거. 손님들은 즐겁게 기다림을 감수합니다. 패스트푸드 햄버거에 길들여졌던 이들은 건강한 맛에 먼저 감동하고 저렴한 가격에 한 번 더 놀랍니다. 덕분에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학생들도 즐겨 찾는데요. 일반 패스트푸드에서 파는 데보다는 조금 수제버거라서 그런지 좀 고기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다른 수제버거 아닌 거 먹을 때도 뭐 5,000원, 6,000원 정도 되는데 이 가격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가격보다 좀 더 비싸도 올 것 같아요. 맛이 괜찮았어요. 5번 손님 주문하신 버거 나왔습니다. 단골 중에는 특별한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해외에서 한국에 공부하러 온 다국적 유학생들인데요. I think it's according to it. I mean, it's really good, but it's so cheap. The price is really convenient for us if we are students. So if you just want to eat something that is delicious and quickly, because you have to go back and at the same time it's healthy. 가격을 뛰어넘는 수제버거의 양과 질. 그 가치를 알아주는 이들이 조금씩 늘어나기에 윤희 씨는 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수제버거를 만듭니다. 저는 가격이 그 사람 요리하는 사람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가격에 와 이렇게 맛있는 걸 먹다니 정말 맛있어 이런 얘기 한마디 해주시는 게 저한테는 자신감을 더 북돋아주고 큰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적당하고 좋은 가격에 좋은 재료를 써서
맛있는 음식을 손님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빵과 패티, 소스를 매일 만드는 세 자매의 5,300원 수제버거. 과연 착한 가격 식당으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착한 가격 식당 후보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한 곳. 상가 안쪽에 자리한 이 카레 전문점이 마지막 후보입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소품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학생들도 그렇고 애기들 와도 여기 메뉴가 파스타도 있고 오므라이스도 있고 막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올 것 같아요. 가격 완전 저렴하다. 주 메뉴는 카레와 오므라이스 그리고 파스타인데요. 그중 채소 카레는 5,000원, 돈가스 카레는 6,000원. 주변 평균가보다 1,000원에서 3,000원가량 저렴합니다. 저희 주문할게요. 야채 커리 2개랑 돈가스 커리 2개랑 돈가스 하나는 3단계. 제일 매운 거 한번 먹어보려고 매운 거 좀 잘 드시는 거 한번 먹어보려고요.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 이곳. 되게 안에 깨끗하다. 되게 전동도 잘 되어 있고 안에 조리복들도 다 입으셨고. 잠시 후 음식을 들고 오는 직원. 소스가 있네요. 생각지 않은 에피타이저가 제공됐습니다. 고소한 향이 입맛을 돋우는 양송이 수프입니다. 너무 좋네요. 꼬마들이 아주 좋아요. 여기서 별도로 만드시는 거 같지는 않고 그냥 제품 사다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음식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이에 이렇게 또 먹을 걸 에피타이저 형태로 제공을 해주시니까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수프로 입맛을 돋우고 나니 주문한 카레가 나왔습니다. 큼직큼직한 채소가 듬뿍 들어있는 모양이 인상적인데요. 유심히 카레를 살피는 검증단. 먼저 카레의 색깔에 집중합니다. 여러 가지 향신료들을 실제로 조합해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고 일반 시중 그 판매된 커리하고의 컬러도 약간 차이도 있는 거 보니까 직접 만드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중에서 파는 완제품이 아닌 직접 배합해 만든 카레라는 판단인데요. 큐브 형태의 일본 카레보다는 훨씬 더 담백하고 개운하고 그래요. 새송이 그다음에 옥수수 이런 것도 넣어갖고 같이 씹을 수 있는 풍미를 더 높여줍니다. 다음은 돈가스 카레를 살펴볼 차례. 접시의 절반 이상을 채운 돈가스의 크기가 인상적입니다. 고기 두께하고 일반적인 사이즈 봤을 때 그냥 1인분 정도 돈가스 나오는 정도 충분한 양을 사용을 하셨고요. 저는 사실 가격이 좀 굉장히 저렴해서 냉동으로 그냥 공장에서 생산된 그런 제품을 쓰지 않았을까 했는데 지금 형태나 모양이 이렇게 실제로 등심을 손질해서 만드신 거가 확실합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 두께감을 유지하면서 이 정도의 맛을 낼 수 있다는 거는 고기 자체도 좋은 재료를 쓰지 않으셨을까. 이거 일반 커리 전문점 가면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 충분히 그 가격 하는 거니까 한 거의 절반 가격? 네, 한 30-40% 이상은 확실히 저렴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큼직한 돈가스와 직접 만든 카레 소스. 검증단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칠 때쯤 우와 이쁘다. 후식이 나왔습니다. 과일맛 푸딩인데요. 5-6,000원 하는 식사에 에피타이저, 후식까지 나오니 메뉴 구성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도 직접 뭐 이렇게 만들어서 주시는 건가 봐요. 젤리.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커리가 조금 매웠어요. 근데 입가심으로 이거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친 검증단. 과연 평가는 어떨까요? 항목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요. 결과는 평균 2.7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착한 가격 식당 후보 조진영 씨입니다. 해가 진 늦은 시각, 조진영 씨의 식당. 영업은 이미 마감된 시간이지만 진영 씨는 여전히 주방에 있습니다. 뭔가를 만들 준비에 한창인데요. 커리 원액을 만드는 재료인데 한 20가지 정도 되거든요. 저희 가게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업이에요. 카레는 여러 가지 향신료로 만드는 음식인데요. 거기에 뭐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을 내기 위한 재료도 있고 신맛과 뭐 단맛을 내기 위한 재료도 있어서 뭐 이렇게 가짓수가 많아졌어요. 20가지 재료를 섞어 만드는 카레. 가장 핵심이 되는 재료는 바로 향신료입니다. 무려 9가지 향신료가 사용되는데요. 향신료가 보면 정향 같은 경우에는 향이 아주 세요. 맛을 보게 되면은 뭐 혀가 마비가 올 정도로 그렇게 강한 향이 있는데 향신료마다 센 향신료도 있고 향이 약한 향신료도 있어요. 그건 뭐 적절히 배합을 해야 뭐 맛 좋은 카레를 만들 수가 있어요. 버터와 밀가루를 볶아 만드는 루도 카레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입니다. 인도 커리는 종류가 엄청 다양하고요. 뭐 걸쭉한 것도 있고 뭐 아주 묽은 것도 있고요. 뭐 재료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커리 종류가 있는데 일본식 커리는 루가 들어가서 걸쭉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거든요. 카레에 꼭 들어가야 될 재료 중에 하나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카레를 만들 시간. 9가지 향신료와 직접 만든 루가 잘 풀어지도록 섞어줍니다. 다음은 각종 과일과 채소를 준비하는데요. 다양한 향신료와 잘 어우러지도록 별도로 육수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육수 재료 하나하나에도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과랑 양파, 건포도 이런 게 들어가서 이제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는데 설탕을 좀 덜 쓰기 위해서 이런 과일이나 양파 같은 게 들어가요. 건강을 생각한 특별한 레시피. 모든 재료를 넣고 끓이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꼼짝없이 불 앞을 지켜야 하는 작업. 하지만 진영 씨의 마음은 즐겁습니다. 저 어렸을 때 커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배워서 맛있게 만들어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배우다가 저만의 카레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레시피가. 어린 시절부터 요리사가 꿈이었던 조진영 씨. 꿈을 이룬 그가 잠을 포기하고 정성으로 만들어낸 카레 원액입니다. 맛은 어떨까요? 되게 진하고 향도 되게 진하네요. 네, 원래 하루 정도 이렇게 숙성을 하게 되면 맛도 깊어지고 풍미도 좋아지고요. 숙성 카레에 풍미를 더하는 또 하나의 작업. 바로 2시간 동안 양파를 볶아 천연 카라멜을 만드는 일입니다. 수고스럽기도 하고 뭐 고생스럽지만 뭐 더 맛있는 카레 만들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는 거예요. 수고로움이 더 좋은 음식을 만든다는 믿음으로 진영 씨는 매일 새벽까지 주방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판매할 만큼의 카레를 만들어 놔야 하는데요. 직접 만든 카레 원액과 채소 육수를 섞은 다음 감자와 옥수수, 콩을 넣고 끓여줍니다. 이렇게 홀로 분주한 진영 씨를 돕는 한 사람. 바로 여자친구인 정지연 씨입니다. 진영 씨가 온전히 요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장 관리를 돕고 있는데요. 셰프님이 주방에만 몰두하게 바쁘셔서 가게 매출이나 뭐 이런 홀 같은 데는 좀 신경을 덜 쓰세요. 그래서 제가 좀 대신 관리해드리고. 지연 씨가 매장을 돌보는 사이 또 다른 재료 준비에 나서는 진영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쓰는 고기 좀 주세요. 잠시만요. 네. 네, 고기 오늘 들어온 거라 좋습니다. 1+ 등급의 돼지고기 생등심. 그날 팔 물량만 조금씩만 가져가세요. 그럼 고기도 신선한 거를 매일매일 쓰시는 거니까 정말 좋은 거죠. 가격이 비싸더라도 신선하고 좋은 고기만을 고른다는데요. 고기는 돈가스 카레에 사용될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고기의 품질뿐만 아니라 좋은 식감을 내기 위해 고기까지 직접 손질하는 진영 씨. 돈가스까지 만들다 보니 긴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하지만 가격은 채소 카레보다 겨우 1,000원을 더 받습니다. 여기저기 식당 보면은 좀 다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부담 없이 즐기시라고 저희가 대표 메뉴로 만들어보자. 마진 없더라도 이렇게 해서 그냥 만든 메뉴가 돈가스 거리예요. 마진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세요? 이게? 저희는 그냥 다른 데서 좀 아끼려고 해요. 아무래도 인건비라든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셰프님 도와드리고 하면은 인건비도 좀 절약되고 뭐 다른 쪽에서 좀 절약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 모든 것이 손님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그저 더 부지런히 일하는 것, 그것이 착한 가격을 유지하는 방법인데요. 진영 씨는 여기에 후식까지 준비합니다.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나갈 즈음이면 손님들이 하나둘 식당에 들어차는데요. 조리는 반드시 주문 뒤 시작됩니다. 카레는 채소를 넣고 한 차례 볶아주고 돈가스도 주문 후에 바로 튀겨냅니다. 질 좋고 신선한 고기로 만든 돈가스, 참 먹음직스러운데요. 여기에 직접 만든 카레 소스를 더해주면 이곳에서 가장 사랑받는 메뉴 6,000원짜리 돈가스 카레 한 상이 완성됩니다. 돈가스 전문점에 뒤지지 않는 양과 질을 자랑하는데요. 20가지 재료를 넣어 만든 카레 소스에 신선한 채소를 큼직하게 썰어 넣고 끓인 채소 카레는 단돈 5,000원입니다. 이외에도 6,000원짜리 고로케 카레와 카레 오므라이스는 특히 어린아이들 사이에 인기가 좋습니다. 진영 씨의 카레를 찾는 이들 중에는 특히 학생들이 많은 편인데요. 먹고 싶은 건 많고 용돈은 늘 부족한 학생들이 이곳을 찾아 부담 없이 배부르게 한 끼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이 가격으로는 에피타이저랑 이제 후식까지 주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맛있고 이렇게 주는 것도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밥이랑 카레를 또 한 번씩 부족하면 리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가끔 오는 편이에요. 밥과 카레 리필 서비스는 먹어도 늘 부족한 학생들의 필수 코스. 밥하고 서리 좀 먹겠습니다. 김까지 추가해주세요. 20가지가 넘는 재료를 배 앞에 만드는 조리 과정만 총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진영 씨의 카레. 손님들은 부담 없이 맛있게 먹어서 좋고 진영 씨는 그 모습을 매일 볼 수 있어 즐겁다고 합니다. 저한테 카레는 즐거움이요. 음식하는 건 재밌는 일이거든요. 이게 꼭 돈 벌려고 하는 일 같으면은 아마 힘들어서 진짜 못할 거예요. 가격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시고 양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만큼 드릴 수 있는 그런 음식 만들고 싶어요. 꼭 카레가 아니더라도. 남보다 일찍부터 남보다 늦은 밤까지 요리를 한다는 즐거움 하나로 주방을 지키는 조진영 씨의 카레는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젊은 셰프들의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양식을 만드는 세 곳의 식당들 모두 착한 가격 식당에 선정됐을까요? 젊은 셰프들의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양식을 만드는 세 곳의 식당들 모두 착한 가격 식당에 선정됐을까요? 착한 가격 식당, 빛나는 명패의 주인공을 찾아 떠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입니다. 가능한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착한 가격 식당. 오늘은
그 세 번째 명패를 전달할 시간인데요. 오늘 만난 세 곳의 식당이 과연 모두 이 빛나는 명패를 받을 착한 가격 식당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6가지 파스타를 모두 6,000원에 판매했던 첫 번째 식당. 계세요. 사장님 계시나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진기 씨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예. 지금 갑자기 오셔가지고 진짜 얼떨떨하죠. 원래 제가 이렇게 기별 없이 오기로 유명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오다 보니까 뭐 6가지 파스타 모두가 다 6,000원이라는데 네. 6,000원 맞습니까? 예, 6,000원 맞습니다. 좀 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많이 좀 이렇게 접할 수 있게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6,000원 가격대를 선정했습니다. 이 착한 마음. 자, 우리 착한 사장님에게 준비한 저희들의 선물은요. 착한 가격 식당 별 3개의 만점의 착한 가격 식당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아니 만점이에요 사장님. 별 3개.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네요. 어떠신가요 소감? 예. 아니 저희 가게가 저는 그냥 장사하고 그냥 뭐 나름대로 음식 만들면서 살아왔는데 제가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저렇게 또 저를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지금 점심시간은 끝났습니다만 혹시 그 6,000원짜리 파스타 식사 봉골레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해드릴게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 수산시장에서 직접 조개를 구입하고 직접 끓인 채소와 사골 육수로 파스타를 만들어내는 것. 별 3개 만점의 착한 가격 식당으로 선정됐습니다. 와, 네, 푸짐하네요 되게. 와, 이게 6,000원이라서 굉장히 양이 적겠거니 생각했는데요. 상당히 푸짐한 양이 큰 접시에 이렇게 담겨 나오고요. 가장 기본인데도 맛있기가 제일 어려운 파스타가 이 봉골레 파스타인데 과연 향만큼 맛도 잘 내셨을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때 한번 이 조개가요 큼지막하고 그냥 통통한 조개살을 쓰십니다. 딱 씹자마자 조개가 머물고 있었던 그 바다의 향과 바다의 수분들이 씹자마자 그냥 쭉쭉 나오는 게 진짜 신선한 조개를 쓰지 않으면 이 맛이 날 수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오일 파스타는 조금 전문적인데 먹어보면 알거든요. 향긋하면서도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풍미가 굉장히 좋은 올리브유를 썼다라는 느낌. 이 가게의 시그니처 메뉴 중에 하나인 삼겹살 파스타를 제가 한번 주문해 볼게요. 네. 삼겹살 레드 오일 파스타입니다. 레드 오일이네요. 이게 상당히 기대되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삼겹살이죠. 맛을 볼까요? 제가 이 삼겹살은 상당히 좋아하는데. Put some saxes with them. Strings, pizzicato. At the rhythm.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음날에 해장용으로 딱입니다. 그만큼 약간 뭐 칼칼하고 좀 얼큰하고 속이 좀 뻥 뚫리는 그런 깊은 한식의 그 특징의 그 매력이 파스타랑 참 잘 버무려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착한 가격 식당의 퀄리티가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착한 가격 식당으로 가볼 텐데요. 이게 찾다 보니까 공교롭게 찾고 나서 한 건데 바로 뒷골목에 있습니다. 1분도 안 걸리고 제가 봤을 때 한 30초면 걸어서 이동이 가능한데 이것도 참 신기해요. 착한 식당 찾다 보니까 두 번째 착한 가격 식당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30초. 첫 번째 착한 가격 식당 인근에 위치한 두 번째 착한 가격 식당 후보. 햄버거 모형이 보이는 이곳.
바로 5,300원 수제버거 전문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먹거리 스파이 김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년 경력의 제빵사가 매일 만드는 빵, 직접 만든 패티와 소스, 신선한 채소를 듬뿍 얹어 누구나 만족할 만한 수제 버거를 만드는 이곳. 세 분의 자매분들에게 특별한 선물 하나를 가져왔는데 선물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선물을 공개합니다. 자, 착한 가격 식당. 13개 만점의 착한 가격 식당으로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이거 상을 줘. 상을 받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저희 열심히 만들고 했는데 이렇게 상까지 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착한 가격에 정성을 담겠다는 그 마음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착한 가격 식당 마지막 명패의 주인공을 찾아 경기도 성남시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먹거리 스파이 김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요리 중이셨구나. 20가지 이상의 재료를 이용해 4시간 이상 불 앞을 지키며 밤낮 없이 정성을 다해 카레를 만드는 조진영 씨. 먹거리 스파이 선정한 착한 가격 식당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님들까지다 나같이 축하를 해주세요. 어떠신가요? 일단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기쁘고요. 제가 가격을 올릴 생각이 있었는데 못 올리게 생겼네요. 못 올리게 생겼네요. 네, 한참 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꿈꾸는 것 같아요. 지금 노력하는 거 그래도 알아주시고 인정받는 느낌 들어서 뿌듯하기도 하고 오빠 좀 더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 주려고요. 계속. 두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가격의 거품을 걷어내고 정직하게 음식을 만드는 젊은 셰프들의 열정이 돋보였던 착한 가격 식당. 앞으로는 이렇게 가격 걱정 없이 즐겁게 한 끼를 즐길 수 있는 착한 가격 식당들이 더 많은 곳에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지혜 씨가 사랑의 포식자로 등극을 했습니다. 오호! 나한테 문자 안 오더라고. 안 왔어. 건대여 씨는 어디 갔어? 지르고 봐. 일단 해봐. 주한 씨. 콕칭들. 좋아한다, 좋아한다. 자, 오늘은 드디어 직업이 공개되는 날인데요. 직업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거지 우리한테. 엔터테인먼트. 오, 갑자기 멋있다. 처음 봐. 매력 폭발이네요. 너무 신기해. 힌트를 드려야 되나? 되게 예쁘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부럽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